안녕하세요. BMT입니다. 네, 코인게코 사이트에서 파이 관련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으로는 파이 네트워크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제목으로 기사 글이 올라왔는데 해당 내용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서 저의 의견까지 한번 곁들여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자, 우선 파이 네트워크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코인게코의 게시글이 일단 신뢰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어떤 소리를 하나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죠. 그래서 한번 기사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파이 네트워크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혀 있고, 니클라스 케이지가 18년도에 출시한 파이 네트워크는 암호화폐의 접근성을 단순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암호화폐 채굴 및 관리 시스템을 소개하기 위해 발명되었습니다. 자, 파이 네트워크의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파이오니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출시 이후 대규모 소셜 미디어 팔로워를 확보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위터 팔로워가 벌써 10대 안으로 랭킹이 되었죠. 22년 기준으로 보고된 3,300만 명의 회원과 함께 놀라운 참여 성장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대단하죠. 자, 이 부분까지 일단 괜찮고 파이 네트워크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베타 단계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메인넷이 완전히 작동할 때 제대로 시작될 마이닝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이 블록 검증에 참여하고 파이 암호화폐로 보상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의 알고리즘, 자,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이제 슬슬 내부적인 내용들이 슬슬 나오죠. 파이 네트워크는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고 새로운 메커니즘을 사용하여서 분산 원장에 대한 업데이트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고, 자, 토크노믹스 및 보상 시스템에 대해 적혀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채워서 넣었습니다. 파이 코인은 파이 네트워크의 기본 토큰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고, 파이 코인을 사용하여 이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고 파이 생태계에 구축된 애플리케이션 및 시장에서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파이 코인 공급 시스템은 네트워크에서의 활동에서 매만 안내되며 사용자 보상으로만 배포됩니다. 이 부분이 좀 놓치는 부분인데, 이 공식적인 사전 채굴은 없었지만 베타 채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용자는 토큰을 메인넷으로 이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암호화폐와 달리 이제 고정된 총 공급량이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또 백서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일단 개척자들이 채굴할 수 있는 650억 개가 유통 물량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채굴된 게 약 300억 개 정도 되고요. 근데 다양한 이유라는 것은 여기서 KYC 미인증자나 아니면 이제 불법적인 타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채굴된 물량에 대한 물량이 한 100억 개 정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히 사라지는 건 또 아니고 다른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채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는 650억 개가 유통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사라지게 될 이 물량에 대해서 새로운 메커니즘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 400억에서 500억 정도가 유통량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650억 개라는 내용이 전부 다 채굴하려면은 20년이 넘어갈 것으로 보여서 유통량 자체가 300억 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500만 명 이하의 커뮤니티 네트워크 활성자 수라고 되어 있으면 1단계라고 되어 있고, 포럼을 통해서 커뮤니티 의사결정에 고려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500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 거버넌스 시스템 2단계로서 이 기여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후에 이 커뮤니티를 조직하는 역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기여자는 미래의 비영리 조직으로 추가 혜택이 존재합니다. 커뮤니티가 워낙 크다 보면 관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각 커뮤니티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여자,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혜택을 줌으로써 이렇게 좀 이렇게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거버넌스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파이 네트워크는 사기입니까? 자, 이 부분부터 좀 민감하고 예민한 내용들이 나오죠. 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파이 암호화폐 선택했다면 파이 코인의 가치와 프로젝트의 신뢰성에 대한 진술로 인해 이 관심이 무너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적혀 있고, 파이 네트워크는 응용 프로그램이 추가 설치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실행하기가 매우 쉽지만 이 스캠이라는 문구가 매우 인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스캠이라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고, 이는 주로 메인넷의 지연과 파이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으로 인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일단 메인넷이 지연되고, 그리고 이 거래소 상장이 늦어진 것에 따라서 좀 스캠 소리를 듣는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 말도 맞죠? 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닝된 파이코인은 이동할 수 없는 사용자의 능력과 모바일 마이닝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 덕분에 파이 네트워크는 고수준 마케팅의 계획에 묶여 궁극적으로 이 사기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최근 개발로 파이 네트워크 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넷이 출시되면서 이제 사용자는 이 파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마켓플레이스에서 파이코인을 지불할 수 있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거는 파이체인몰 관련된 파이바텀몰처럼 지금 거래소가 지금 거래소라기보다는 파이마켓이 오픈이 됐죠. 그와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KYC는 여전히 대중적인 토론의 주제이며 프로젝트의 완전한 중앙 집중화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내용이 좀 의아한 게 이 KYC만 두고 중앙화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 부분도 좀 의아합니다.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KYC만 두고서 이 중앙화, 탈중앙화 논의하기에는 좀 무리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디지털 코인 프라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코인 가격을 예측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죠. 거기서 22년도 말에 약 0.007달러에 거래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 커뮤니티는 파이코인에 대해서 더욱더 높은 가치를 인용합니다. 적혀 있죠.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디지털 코인 프라이스에 대한 이 0.007달러라는 거는 예측가이고, 순전히 정말 말 그대로 예측가이고, 그리고 이 파이 커뮤니티에 대한 높은 가치라는 것도 역시나 예측이고 아직 합의되지 않고 아직 갈 길이 먼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세에 대한 내용들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 생각들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선 내용들은 이 파이코인의 배경과 시스템들, 그리고 항상 말이 나왔던 논쟁거리였다면, 지금 같이 읽어볼 내용은 기사 내용 중에 가장 현실을 꼬집은 내용이지 않나 해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진위와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큰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럴듯한 기술 발전과 거대한 커뮤니티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지난 4년 동안 성공적으로 구축되었지만 명성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된 엄격한 계산 프로토콜을 고려할 때 파이 네트워크는 암호화폐를 획득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쉬운 방법을 제공하며 최소한의 노력으로 암호화폐를 획득하는 아이디어를 좋아하는 매니아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 프로세스의 합법성과 파이 네트워크의 가치에 대해 회의적인 대다수의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여전히 프로젝트의 의도를 의심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개척자들이 생각하는 프로젝트의 믿음에 비해서 이 비개척자분들, 이 말은 파이코인을 채굴하지 않는 분들의 눈에는 그저 스캠이라는 인식이 너무나도 깊게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눈길을 사로잡기 좋은 구실로 후진국과 중국이 이끌어가는 모습보다는 이 선진국들이 나서서 함께 움직여줘야 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의견 내어봅니다. 조금만 더 설명 들어보자면 대부분의 후진국들과 중국에서는 31,415달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진국 반열에 있는 미국과 국내 개척자분들은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시세에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일어날 정도로 시끌시끌합니다. 이게 같은 프로젝트를 두고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 선진국과 후진국, 그리고 이 중국의 마인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이상적인 시세를 갈망하는 현실이 힘든 이 후진국과 이상적인 시세를 생각하자는 이 현실적인 선진국을 둘이 봤을 때 이미지 개선과 이 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 극명하게 갈리는 의견 차이를 좀 좁히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러나 이래나 저래나 이제 이미 메이저 반열에 오르기 시작했고, 좋든 싫든 유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시간은 우리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게크가 올라왔던 기사 내용과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소식은 더욱더 알찬 내용들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MT였습니다.